시간과 공간, 중단한 마무리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동쪽으로 60km/h로 달리고 있는 기차를 타고 있던 태희가 맞은편 도로에 자동차를 봤더니 서쪽으로 140km/h로 달리는 것처럼 보였다. 이때 지면에서 봤을 때 자동차의 속도는, 지금 보면은 이런 겁니다. 누가 봤을 때 관찰자 개념을 도입할 때는 우리가 상대 속도 개념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멈춰있는, 지면에 있는 사람 멈춰있는 거고, 태희는 오른쪽을 60 가고 있으니까 태희를 A라고 두고 이 사람을 B라고 놔보겠습니다. 그럼 태희가 볼 때 A가 보는 자동차 C 속도는 C 속도 빼기 A 속도인데, 태희가 보는 자동차의 속도가 서쪽으로 140이라고 하죠. 그럼 나는 상대방 속도 모르고요. 내 거는 오른쪽으로 60이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자동차는 왼쪽으로 80이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 이게 답이긴 한데 좀 더 정확히 이때 지면에 있는 관찰자가 보는 자동차 속도, 이걸 물어본 거죠. 사실은 이건 자동차 속도 빼기 지면에 있는 사람 속도인데, 내가 앞에서 구했던 자동차의 속도는 왼쪽으로 80이고요. 지면에 정지해 있는 사람 기준이니까 멈춰 있는 사람이 볼 때 자동차는 왼쪽으로 80km/h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거입니다. 마이클슨 몰리는 그림과 같은 실험 장치를 사용해서 에테르 존재 확인 위한 실험을 했다. 기억. 실험 결과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 걸 확인한 거죠. 결과는 에테르, 이 실험의 결과는 에테르는 없다였어요. 맞는 말이고요. 니은. 빛의 속력이 관찰자의 속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름을 확인했다. 확인 못했죠. 빛의 속도는 관찰자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가 결론이었으니까 니은 틀린 거고, 디귿. 이 실험 결과는 아인슈타인의 광속 불교 원리와 관련있다. 자, 이 결과와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론 합쳐져서 아인슈타인의 원리 중에 하나인 광속 불변의 원리가 나오게 된 거죠. 맞는 말. 정답은 3번. 3번 바라볼게요. 3번. 기억. 등속도 운동하는 버스 안에서 레이저 빛을 쐈을 때,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본 레이저 빛의 속력은 관찰자에 관계없이 항상 30만 km/s. 맞는 말. 니은. 등속 운동하는 버스에서 레이저를 쐈을 때 버스 밖에 사람이 본 레이저 빛의 속력도 30만 km/s. 맞는 말. 디귿. 0.99c로 등속 운동하는 버스 안에서 레이저 빛을 쐈을 때 버스 안에 사람이 본 레이저 빛의 속력은 이것도 30만 km/s입니다. 틀렸죠. 정답은 4번. 4번입니다. 등속도 운동하는 기차 안에 5점에서 A, B 향해 레이저 빛이 동시에 쐈다. OA의 길이와 OB의 길이는 똑같다고 합니다. 여기의 길이는 똑같고요. 이때 옳은 것은 기억. 기차 안에서 봤을 때, 기차 안에서 봤으면 자기는 정지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경우에는 빛의 속력 당연히 똑같고 거리도 똑같으니까 동시에 도착하겠죠. 맞는 말. 니은. 밖에서 볼 때, 자, 밖에서 보면요, 우리가 이제 이 사람한테 동시였던 것이 이 사람한테는 동시가 아닐 수 있잖아. 그럼 그 전에 이 B 입장에서 보면은 동시에 출발을 해서요, 동시에 도착을 하는 건데, 이때 출발이라는 사건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거니까 이 친구가 볼 때도 동시 출발을 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근데 이제 도착할 때쯤이면 이 사람이 볼 때는 우주선이 움직이기 때문에 도착할 시점에는 이렇게 공간 자체가 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갔던 애는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놈은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가 더 멀잖아요. 그러면은 가까운 쪽이 먼저 도착을 하겠죠. 그래서 니은 동시가 아니고요, A 먼저 도착해야 되는 거지. 틀렸죠. 디귿.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A 방향 레이저 빛, B 방향 레이저 빛보다 느리다. 빛의 속력은 일정해야 되죠. 이 사람이 봐도 빛의 속력은 둘 다 C여야 되는 겁니다. 틀렸지. 정답은 1번. 5번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으로 옳은 것은 기억. 모든 관찰자에게 시간이 다르게 흐르죠. 시간은 상대적이다. 니은.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하죠.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이런 걸 상대성 원리라고 부릅니다. 디귿.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모든 관성계에서 광원이나 관찰자의 속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것이 광속 불변의 원리. 정답은 4번. 6번입니다. 철수가 탄 우주선이 정지한 민수에 대해 일정한 속력 0.5c로 지구에서 목성으로 가고 있다. 철수가 측정한 지구와 목성 사이의 거리 L이라고 하고요. 철수가 측정한 걸린 시간을 T라고 합니다. 지구와 목성은 민수에 의해 정지해 있다. 그러니까 민수가 정지 좌표계라는 뜻이 되겠죠? 한번 봅시다. 일단 철수가 봤을 때 이 거리는 철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 자기가 가만히 있고 목성이 오는 거잖아. 목성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이는 수축 길이가 될 거고요. 같은 이유로 철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지, 출발, 도착이 제자리니까 이 시간은 고유 시간이 될 겁니다. 기억. 철수가 봤을 때 지구는 0.5c 속력은 멀어진다. 철수 입장에서 목성이 다가오고 지구는 도망가니까 0.5c로 도망을 가겠죠. 맞는 말. 니은. 민수가 측정한 거리는 L보다 크다. 지금 철수가 측정했던 게 수축길이기 때문에 민수가 측정한 거는 정지. 가만히 있으니까 고유값이 되겠죠. 그럼 민수가 측정한 게 더 커야 되겠죠? 맞는 말. 디귿. 우주선이 지구에서 목성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민수가 재면 T보다 짧다. 민수가 쟀으면요. 민수는 출발, 도착. 다른 장소가 되죠. 팽창 시간이 되니까 민수 값이 더 커야 되겠네요. 틀렸네. 정답은 3번. 7번입니다. 영희는 멈춰있는 열차에 있고요. 철수는 광속에 가까운 V라는 속력으로 등속 운동하고 있습니다. 영희의 좌표계에서 영희가 봤을 때 같은 거리에 있는 빛 검출기 A, B의 동시 도착. 여기서 이제 빛을 쐈나 봅니다. 거리가 똑같으니까 영희 입장에서 동시에 출발했고요. 동시에 도착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일단은 철수가 봤으면 그럼 이 사건은 철수 입장에서 어떻냐면 일단 출발한 사건 동시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동시에 출발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철수가 보면 우주선이 사실 얘가 움직이는 거지만 철수는 지가 가만히 있고 영희가 왼쪽으로 가는 걸로 보겠죠. 그러면은 동시에 출발하고 이후에 도착할 때쯤이면 얘가 왼쪽으로 가버리니까 여기가 짧잖아. 그래서 B 먼저 도착하는 걸로 확인을 할 겁니다. 기억. 철수가 봤을 때 여기는 속력 V로 운동한다. 철수가 보면 왼쪽으로 V로 달리는 걸로 확인하겠죠. 맞는 말. 니은. 철수가 관측한 빛의 속력은 영희가 관측한 빛의 속력이랑 똑같죠. 틀렸죠. 디귿. 철수의 좌표계에서는 빛이 B에 먼저 도착하는 거죠. B가 더 짧아지니까. 틀렸죠. 정답은 1번. 8번입니다. 관찰자에 대해 0.8C, 0.9C의 속력으로 달리는 우주선 A, B가 있고요. 관찰자가 쟀을 때 둘의 길이는 서로 똑같답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관찰자가 본 얘네 둘의 길이는요. 우주선 A나 우주선 B나 둘 다
수축이 됐을 거야. 둘 다 움직이니까요. 둘 다 움직이니까 둘 다 수축된 길일 겁니다. 그럼 누가 더 수축이 많이 됐어요? 길이 수축이란 건 속력차가 많이 날수록 많이 하니까 B가 더 수축이 많이 된 상태인 거 아니에요. 그럼 수축이 더 많이 됐는데 똑같대잖아. 두 개가 똑같이 측정을 했답니다. 그럼 둘의 고유 길이는요. 수축이 많이 됐는데 똑같은 거면 얘가 더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유 길이 자체는 B가 더 컸어야 되겠지. 기억은 틀렸죠. 니은 A의 관성계에서 자 A 관성계면 이제 여기에 이 사람 입장에서 봅시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가고 있는데 얘가 좀 더 빠르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점점 더 벌어지겠지 뭐. 얘가 봤을 때 얘가 멈춰있다 치면 얘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니은도 맞는 말. 디귿. B의 길이는 관찰자의 관성계에서가 A의 관성계보다 길단데 B의 길이니까 이 사람이 볼 때 지금 그러면 속도차를 좀 보면 돼요. 관찰자 관성계에서는 0.9c 정도 차이 나잖아. 근데 A 관성계에서는 0.9c에서 0.8c니까 둘의 속도 차는 관찰자 시점에서 좀 더 크잖아. 이 경우에는 수축은 관찰자 시점에서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관찰자 관성계에서 수축이 더 많이 일어났으니까 A에서 잰 것보다 더 짧아야 되겠죠? 수축이 많이 일어났으면 더 짧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더 짧다 이렇게 가져야 되니까 디귿도 틀려서 정답은 2번 해주시면 됩니다. 9번 그림은 영희가 행성 A에 있고요. 철수가 0.8c 속력으로 우주선 타고 A에서 B까지 가고 있다. 영희가 상대적으로 정지 있는 행성 A, B까지 거리를 쟀더니 4광년이었다. 지금 보면은 어차피 행성이나 영이나 다 정지해 있으니까 영희는 그냥 멀리서 제3자 입장에서 있다고 봐도 괜찮은 겁니다.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요. 이때 영희가 잰 이 거리 다 같이 멈춰 있으니까 영희가 잰 이 거리가 고유 길이가 될 거고요. 4광년이라고 합니다. 이때 철수가 잴 때 영희보다 작게 측정되는 것만을 골라라. 일단 보시면 어차피 우주선 속도는 불변이니까 여기에 영희가 잰 값이 고유값이 될 거고요. 그럼 뭐 철수도 자기가 측정한 값이 있겠죠. 그럼 보시면 영희가 잰 시간은요. 철수가 출발, 도착하는 곳이 다른 장소다 보니까 팽창 시간을 쟀을 거고요. 철수가 잰 시간은 철수는 지는 가만히 있잖아. 출발, 도착. 행성이 다가온 거죠. 고유값이 될 거고요. 철수가 측정한 길이는 행성은 움직이니까요. 수축 길이가 되겠죠. 크기 비교해보면 영희가 잰 시간이 커야 되고요. 영희가 잰 길이도 길어야 되겠죠. 기억. 철수가 잰 게 영희보다 작은 거. 시간 작아야 되고 길이도 작아야 됩니다. 기억 디귿이고요. 우주선 길이는 일단 우주선 길이 따로 x라고 두면요. 우주선의 길이 x는 철수가 본 우주선은 가만히 있잖아요. 고유값이 될 거고 영희가 본 우주선은 움직이니까 수축 길이가 되면서 이거는 철수께 더 커야 되겠지. 니은은 땡이고요. 정답은 4번. 1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영희, 민수가 탄 우주선이 철수에 대해서 각각 등속 운동하고 있고요. 철수에 대해 멈춰있는 이 물체의 고유 길이가 L이랍니다. 그러니까 철수가 잰 물체의 길이가 고유값이고 이 친구가 L이랍니다. 기억.
영희가 측정한 물체 길이 L이다. 영희가 봤을 때는 고유 길이는 아니긴 한데 여기는 일로 움직이잖아. 그럼 막대기가 일로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길이 수축이란 건 움직이는 방향으로만 줄어들기 때문에 영희가 봤을 때 이 막대기는 좀 얇아져서 보이겠지. 얇아져서. 길이는 L이 똑같겠지. 맞는 말이고요. 니은. 민수가 측정한 물체의 길이. 민수가 봤을 때는 막대기가 왼쪽으로 가니까 민수가 봤을 때는 두께는 똑같은데 길이가 좀 짧아져서 보여야겠다. 길어지는 게 아니고 짧아져야 되죠. 틀렸고요. 철수가 쟀을 때 시간은 자, 철수가 봤을 때 얘네들의 시간 잰 건데 시간 차이가 많이 날수록 시간 팽창도 커지니까 영희 시계가 더 느리게 가야 되겠죠? 맞는 말이네요. 정답은 4번. 11번입니다. 지면에 정지한 광원과 검출기 사이의 빛이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빛이니까 속도 C겠죠? 지면의 관성계에서 멈춰있는 관성계에서 측정한 물리량에 대한 학생 A, B, C에 대해 옳은 걸 고르래요. A. 빛이 광원에서 검출기까지 이동하는 걸린 시간은 고유 시간이다. 자, 빛이 여기서 출발, 도착이면 이 사건은 다른 장소잖아요. 이러면 이거는 고유는 아니지. 틀렸고요. A는 B. 검출기에 빛이 도달하는 시간 간격.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빛을 시간 간격에 따라서 딱 이런 식으로 쏘잖아. 그 1번 빛이 도착해. 1번 빛 도착.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쏜 빛이 그 다음에 도착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1번 빛 도착한 거랑 2번 빛 도착한 거, 그 시간 간격은 같은 장소니까 이거는 고유 시간이 됩니다. 둘 다 여기서 도착했을 거니까. B는 맞는 말. C. 광원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고유 길이다. 지금 누가 누구 관점이에요? 지면에 서 있는 관점. 이 사람이 볼 때 이 거리는 멈춰 있으니까 고유 길이가 되겠죠. C도 맞는 말. 정답은 5번. 12번입니다. 묘은이네요. 묘은이 이제로 도착하는데 지면에 도착을 했답니다. 이때 산의 높이는 L이고요. 묘은 자신의 수명은 T0랍니다. 지면에 정지한 영희와 관측할 때 산의 높이는 L0이고 묘은의 수명은 T다. 지금 보시면 묘은이 측정한 값을 L T0라고 놨고요. 영희가 관측한 산의 길이가 L0, 묘은의 시간이 T입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묘은 입장에서는 바닥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거리는 수축 길이가 될 거고요. 묘은의 수명, 생성, 소멸, 같은 장소. 고유 값이 될 거고요. 영희 입장에서 이 산, 가만히 있잖아요. 고유 길이가 될 거고요. 영희 입장에서 생성, 소멸, 다른 장소니까 팽창 시간이 되겠죠. 기억. T가 T0보다는 커야 되겠죠. 길이도 마찬가지고요.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렸고 디귿. 자, 지금 보면은 이 속도 곱하기 시간 거리 하려면 측정한 사람의 값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묘은 입장에서 수식을 만들고 싶으면 어차피 속력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T0를 곱했을 때 L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영희가 봤을 때도 속도는 그대로기 때문에 영희가 측정한 시간 재면 영희가 측정한 길이가 나오는 겁니다. 디귿은 어느 것도 아니니까 틀렸죠. 정답은 1번. 13번입니다. 정지 질량이 M0이고요. 고유 길이가 L0인 두 우주선 A, B가 정지에 있는 우주 정거장에 대해 각각 0.6, 0.8c로 등속 운동한다. 기억 볼게요. 우주선 A에서 관측한 B의 길이는 L0보다 길다.
우주선 A 입장에서는 B는 움직이고 있죠. 아무래도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고유 길이보다는 짧아야 되겠죠. 움직이고 있으니까. 수축이 되면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우주 정거장에서 관측한 A의 길이는 L0보다 짧다. 우주 정거장에서 보면 A는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것도 수축 길이가 되면서 짧아야 되겠죠. 맞는 말. 디귿 우주 정거장에서 관측한 B의 질량은 A 질량보다 크다. 지금 고유 정지 질량은 똑같지만 상대론적 관점에서 볼 때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은 증가를 하죠. 근데 그 질량 비율은 속도차가 많이 날수록. 그러면 얘가 본 질량이 MB, 얘가 본 질량을 MA라고 두면은 B가 더 빠르니까 질량 증가한 건 B가 좀 더 크게 증가를 했겠죠. 맞는 말이고요. 정답은 5번. 14번입니다.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핵융합에 대한 핵반응식. 먼저 그냥 전화량 2, 여기 2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빵 5, 4, 1 중성자겠네요. 기억이 입자는 전하에 띄지 않는다. 중성자, 전하가 없죠. 중성이니까. 맞는 말. 니은 에너지는 질량 결손 때문에 생기는 거. 맞는 말이고요. 디귿 원자로 안에서 일어나는 핵발전. 이거는 우라늄이 핵분열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핵융합이니까 틀렸겠죠. 정답은 3번. 15번입니다. 특수성대성 이론, 시간 지연, 길이 수축 간단하게 서술을 하시는데 시간 지연은 정지한 관찰자가 빠르게 운동하는 관찰자를 보면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현상이고요. 길이 수축은 어떤 한 관성계의 관찰자가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물체를 보면 그 길이가 수축되어 보이는 게 길이 수축이겠죠. 그냥 서술하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영위가 탄 우주선이 철수에 대해 0.9c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요. 철수와 철수에 대해 정지에 있는 물체를 본다고 합니다. 이때 이 녀석의 길이는 고유 길이는 L0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쭉 보시면 철수가 본 게 고유값이 되겠죠. 철수가 볼 때 가만히 있는 거니까 영희가 본 값은 수축 길이가 될 거니까 철수가 잰 게 더 커야 되겠죠. 이게 이제 L0라고 했으니까 영희가 측정한 물체의 길이는 L0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영희의 시간. 영희의 시간은 철수가 측정할 때 영희의 시간이구나. 그럼 철수가 볼 때 이 녀석의 시간은 출발, 도착이 다른 곳이니까. 그리고 영희가 볼 때 영희가 자기 시계 보는 거는 같은 장소니까 고유 시간이 되겠죠. 영희가 잰 시간이 고유값. 철수가 잰 시간은 팽창이 돼야 되니까. 시간은 철수께 커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17번입니다. 뮤온과 함께 움직인 좌표. 뮤온의 좌표계라는 소리죠. 뮤온의 좌표계에서는 산에서 지표까지 거리가 수축이 되니까 뮤온의 짧은 수명으로도 도달이 가능한 거고요. 지면에서 정지 좌표계에서 볼 때는 뮤온의 수명이 팽창하니까 그 길어진 수명으로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시간과 공간 문제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